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리도에 왔다. 이리도가 섬이 아니다. 이여도, 그 정한숙 선생님의 이여도가 96 수능에 이제 가장 어려운 현대 소설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게 아이와이 이유도, 이게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이 있어서 그래. 원래 이여도가 아이와이 이유도. 그래, 여기 고1반이 현대 소설 수업 들어와서 문학종합 들어와서 읽으라고 하면 여의도 이렇게 읽어. 여의도도 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어쨌거나 요거는 섬이 아니고 끝까지 읽어봐야 의미가 나와. 자, 그래서 요게 EBS 교재는 이제 인수 A형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하나 알아둘 거는 요거야. 자, 필기를 따로 좀 해봐. 필기를 딱 따로 해보면, 액자가 보통 구원문 같은 경우도 이제 성진의 삶이 외부 액자고 내부 액자는 양소유의 삶이잖아. 액자 소설. 근데 이게 액자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 현재 도입 액자야. 여기는 현재고 도입 액자라고 한다. 여기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도입 액자인데, 자, 서술자인 나가. 자, 나가 나와. 나는 서술자야. 등장인물이자. 나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즉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나가 나온다.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다. 자, 중학교 시절은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와. 이야기 2에. 이야기 두 번째 거가 이제 과거인데, 이거를 전개 액자라고 해. 과거. 전개 액자야. 서술자인 나는 과거 중학교 시절에 이 만수네 집에 가서 만수랑 같이 놀았다. 만수와의 추억을, 자, 나가 만수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만수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그래서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온다고.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 3이야. 이야기 3. 요게 이제 중심 이야기다.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요게 중심 이야기고, 선생님이 출제를 한 부분은 딱 여기에 이 안에 것만 출제를 해놨어. 자, 중심 이야기. 만수 외삼촌의 과거 체험을.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지. 만수와의 추억. 거기에 중심 이야기. 만수 외삼촌의, 여기서는 나가 안 나와. 과거 체험을. 만수 외삼촌의 과거 체험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작가 관찰자 시점이야. 요게 이제 이론상 그래, 이론상. 그런데 시점의 변화가 있는데 딱 이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 나가 안 나오거든. 이 제시문 안에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EBS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외우면 요 문제 틀리게 되어 있어. 11번 문제. 그러니까 EBS 암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제시문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오상훈의 모반이라는 소설이 0809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오상훈의 모반 같은 경우도 모든 소설 해설서라든가 자습서 이런 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오지만, 제시문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돼버린다고. 자, 가보자. 자, 그래서 그 EBS에서는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면서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흥한영 저쪽 이야기자. 이게 이제 만주벌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흥한영 저쪽 이야기야. 내가 중학교 시절에 만수네 집에 가서 만수 외삼촌한테 들은 이야기가 되겠죠. 흥한영 저쪽 이야기는, 자, 만수 외삼촌이
이야기 3에서 이야기 3이죠. 이거가 독립되어 있어 액자로. 이야기 3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 3에서 경험한 거야. 경험한 것을 여기가 이제 독립되어 있고 이게 제시문이야. 우리 제시문. 그런데 어디서 들려줘? 이야기 2에서. 이야기 2에서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되는 거야. 서술자에게. 서술자인 나에게 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흥한용 저쪽 이야기가 액자야. 액자. 이게 흥한용 저쪽 이야기는 만수의 삼촌이 이야기 3에서 경험한 거야. 여기서 경험한 것을 전개액자 속에 2에서 서술자인 나에게 한 이야기인데 요것만 이제 딱 독립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이 된다. 자, 몽고 땅에 간 만수의 삼촌이 우연히 만난 일본인. 자, 만수의 삼촌을 네모칸을 칩니다. 자, 만주도 지방을 떠돌아다녔던 인물이야. 만수의 삼촌은. 흥한령 저쪽의 몽골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와 일본인에 얽힌 사건을 들려줌으로써 나와 만수에게 넓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인물이야. 넓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 일본인 세모골 그리고 몽고인 주인, 몽고인 마름모해 주인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자, 이들의 대화는 몽고어로 몽고말을 다 할 줄 알아요. 듣고. 만수의 삼촌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몽고말을 알고 일본 이 사람도 알고. 자, 몽고인 주인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주인은 직접 총격을 받으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속성을 가진 이리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서 국경을 지키던 군인 셋이 죽은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총을 빼던 일본 놈은, 자, 일본 놈 세모골 치고 대일본 제국 신민의 솜씨를 보여주겠노라며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 말은 뭐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리떼를 향해 집을 나섭니다. 거기 그 11번에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기에다가 외부 액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여기 인용된 부분은 내부 액자야.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해두면 돼. 주인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자, 따옴표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꽤 멀리 간 모양인걸. 따옴표 닫아. 어디에 이런 요소가 들어 있었는가 싶은 표환한 빛을 얼굴에 떠올리며 표환하다. 성질이 급하고 사납다. 얼굴에 떠올리며 그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만수의 삼촌도 뒤따랐다. 자, 만수의 삼촌 네모칸 쳐.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인 셈이야. 밖은 그새 대륙 특유의 기후 변화로 부쩍 차진 공기가 얼굴에 와 부딪혀 술 먹은 뒤에 머리를 정신들게 했다. 자, 의식이 회복되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의식이 회복되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야. 머리를 정신들게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하건만. 주인은 무턱대고 소리를 질렀다. 어서 돌아오라. 고. 자, 간접화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진술. 자, 서술자의 서술과 대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 거기만 따옴표를 딱 넣어줘. 어서 돌아오라. 고. 그리고 이어서 이상한 고함을 냅다 몇 번 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리떼가 되도록 속히 일본 놈 개 가까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함인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자, 일본 놈 세모골 쳐나.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이리떼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인물이야. 또 총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주인이 총소리 난 데를 향해, 자, 역시 말은 뭐를 해줘. 주인. 인정이 넘치고 사려 깊은 인물이다. 주인은 일본 놈의 무모함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자, 또 총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주인이 총소리 난 데를 향해 또 따옴표 빨리 돌아오라 는 소리와 함께 예의 그 이상한 고함을 연거푸 지르며 그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만수의 삼촌도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리떼의 관심을 분산시켜 주는 거야. 여기서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이 있다. 즉 이리떼가 그 일본 놈한테 무작정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함을 질러준 겁니다. 다시 총소리가 몇 방, 재개 계속됐다. 그리고는 뚝 그쳤다. 그러자 총소리 난 지점 주위에서 들리던 야릇한 비명소리에 섞여 그 지점을 향해 휙 몰리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어왔다. 자, 일본 놈이 이리떼에 의해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주인이 후딱 발을 멈추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거 다 틀렸다. 따옴표. 그리고 돌아서 만수의 삼촌을 재촉하는 것이다. 다시 따옴표. 이렇게 되면 여기도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고는 이제 간접 화법이니까 인용을 해놓은 거다. 집으로 돌아오자 주인은 그게 미친 사람 아니었느냐? 따옴표. 그게 미친 사람 아니었느냐고. 글쎄 또 따옴표. 글쎄 일껏 일러줬는데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 또 따옴표. 거기까지 고 하면서 다시 그 어수룩하고도 선량한 얼굴로 돌아온 눈에 눈물까지 띄우는 것이다. 자, 만수의 삼촌은 너무 창졸간에 당하는 일이라, 자,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에 당한 일이라 지금 일이 거짓말같이만 느껴졌다. 자, 일본 사람이 이리떼에게 죽은 일이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고, 만수의 삼촌은 너무 창졸간에 당하는 일이라, 여기가 이제 EBS 인터넷 수능에 수록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저기 대성 원래고사에 출제를 했었어요. 예전에 2008년 9년 이쯤. 그 이제 뭐 지난 얘기지만 대성 원래고사라든가 그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 이제 작품을 검토해 가지고 중요한 작품을 이제 선별을 하는데, 천변 풍경 같은 경우 그 해 EBS 2013년 EBS보다 오히려 선생님이 출제를 해놨던 문제, 그게 더 겹쳐. 그래서 천변 풍경이 이제 2013년에, 그리고 2012년 6월 평가원 때는 황석영의 가객, 이런 작품들이 하여간 출제를 내가 대성에 있을 때 미리미리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쭉 나와 순차적으로. 그게 이제 그 EBS 총정리 그 국어의 신 파이널이다가 이런 데 있고, 여기서 주로 이제 해주는 거니까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그때 대성학원 학생들도 그 네 번째 문제 14번 문제가 전체 원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대성 그 원래고사는 대성학원 학생들만 보는데, 한때는 걸레고사라고 별명이 그랬어. 대성 걸레고사.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하도 이게 이제 그 반발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대성 원래고사를 4월 또는 5월 뭐 7월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가 없을 때 또는 교육청이 없을 때 봤는데, 그때 이제 노량진 대성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내고, 강남 대성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내고, 송파 대성 선생님들이 또 책임지고, 이렇게 한 해씩 맡으면서 문제 수준이 질적으로 좀 좋아졌다. 그게 이제 문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책 때문에 그 뒤로 이제 걸레고사라는 말이 사라졌지. 걸레고사를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인식도 있었고, 하여간 그런 변화를 줬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문제가 괜찮죠. 자, 또 한번 보자. 어쨌거나 그 이런 데서 해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집중하고 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A형 거지만 B형 학생들도 이 11번 문제, 14번 문제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이제 작품만 뭐 똑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설에서 이 형식 문제 또는 어휘 문제 이런 거는 공부를 딱 해주는 게 좋아. 자, 좀 전까지 그렇게 당돌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될 말인가? 그는, 자, 그 네모칸 쳐 누구야? 그는 만수의 삼촌이죠. 여기서 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3인칭이라고 이게. 근데 이제 이론상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만수의 삼촌의 내면은 다 등장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제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보아주는 게 더 맞아. 그는 주인들어 총소리 나던 곳에 인가가 있지 않느냐 고 했다. 따옴표 하세요. 총소리 나던 곳에 인가가 있지 않느냐 고 물어본 겁니다. 일본인 객이 마지막 총알을 다 쏘고는 거기 어디 인가로 뛰어 들어갔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주인은 심리 안짝 이 근방에는 인가록은 없다고 했다. 그냥 만수의 삼촌은 인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 나무라도 있어서 그리 올라가 있을 것만 같은 것이었다. 자, 걱정을 하죠, 일본 사람. 이리에 대한 증오가 있어, 여기는 아직도.
좌우간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만 새면 뛰쳐나가 보리라. 자, 이거 만수 외삼촌의 심리를 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수 외삼촌의 심리 뛰쳐나가 보리라. 그 객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객 세목골쳐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엇을 하러 이런 데로 왔던 자이건. 자, 이건 이제 원래 놈자자야. 지금 이 놈자자를 쓰면은 비하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낮잡아 이러는 말이야. 비하의 뜻이 있는 거다. 요게 2005년 9월 평가 만세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만세전에 놈자자야. 자, 어쨌거나 그 객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엇을 하러 이런 데로 왔던 자이건 그리고 우연이라면 예서 더 우연한 일이 없을 하루 저녁 그것도 서너 시간밖에 더 안 되는 동안에 나그네 사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죠. 이 문장 만연체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문장은 짧아. 그런데 이렇게 만연체 문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 주기만 바라는 마음이었다. 자, 살아있어 주기만 바라는 마음이었다가 이제 요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인지상정. 위험에 처한 사람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설사 그 사람이 어떤 자만의 웃음을 띄우고 자 자만 세목골 치고 어떤 누구를 깔보는 태도를 하고서라도 깔보는 태도도 세목골 쳐. 자, 비록 민족적 감정으로는 거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귀중함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어 주기를 희망하는 거다. 자, 여기 줄거리 가봐. 다시 앞부분 줄거리. 자, 주인이 이제 들려준 이야기를 일본 놈은 자, 일본 놈은 지금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고 만주까지 침범을 해서 만주국을 세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 입장에선 대일본 제국 신민의 솜씨하면서 우쭐한 거지. 그리고 다 깔본다고 몽골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깔보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만수의 삼촌은 진정 그래 주기를 바랐다. 이게 이제 인지상정인 거야. 살아있어 주기만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도 날이 새기까지 앉아 기다리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며칠째의 피로에다 아까 먹은 술 기운이 차차 되살아 올라왔다. 사라지면서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밑줄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자, EBS 문제야 요게. 인지상정 너무 쉬워서 그런지 어쨌거나 한자 어휘 문제를 한 문제에 이렇게 두 개를 냈어요. 인지상정이 너무 쉬워서 아마 사세보득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쓰러져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지금 EBS 문제를 반영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사세보득. 만수의 삼촌이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날이 환히 밝았을 때였다. 늦었구나 하고 일어나는데 집주인은 벌써부터 만수의 삼촌이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자, 집주인은 만수의 삼촌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야. 추측이죠. 눈앞에 무엇인가를 내배는 것이었다. 무엇인가를 내뵙니다. 자, 여기는 관찰이라고 적어. 만수의 삼촌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보면 돼. 만수의 삼촌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권총이었다. 자, 한반도와 대륙을 침략한 일제의 침략 근성을 상징한다. 정리. 한반도와 대륙을 침략한 일제의 침략 근성을 상징한다. 권총이었다. 묻지 않아도 어제 그 객이 가졌던 권총이었다. 정말 죽었구나 하는 실감이 그제야 만수의 삼촌의 가슴에 와 안겨졌다. 주인은 이것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 그 근처에는 머리칼 한 오락이 헝겊한 조각 남겨져 있지 않더라고 했다. 자, 이 문장 밑줄 그어. 보통 사람이 죽으면 맹수가 사람을 잡아 먹잖아. 그러면 이제 옷가지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머리카락 이런 건 남아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이제 이 일본 사람은 완전히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아예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자, 거기 그 머리칼 한 오락이 헝겊 한 조각 남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야. 만수의 삼촌은 순간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천율과 함께 뒤이어 그 짐승을 향한 어떤 증오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자,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리때에 대한 자, 만수의 삼촌의 부정적 인식이 이때까지는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권총을 만수의 삼촌 앞에 내민 채 자세히 보라고 했다. 권총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자, 피 묻은 권총이야. 자, 그래서 이리 때도 아마 몇 마리 죽었을 거야. 이리도. 피 흘리는 저항을 통해 이겨내야 할 존재가 이 권총이다. 주인은 다시 여기에 난 것이 무슨 자리인지 아느냐고 했다. 눈여겨보니 거기에는 본시, 자, 본디, 근본부터 본래부터 그래 쓸리없는 자국이 세로가로 무수히 나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무슨 줄 같은 것으로 함부로 긁어놓은 것 같은 자국이. 주인은 만수의 삼촌은 눈앞에서 권총을 한번 뒤집었다. 거기에도 같은 자국이 수없이 다 있었다. 이게 뭐냐고 만수의 삼촌이 권총에서 눈을 들자 주인이 사뭇 침통한 어조로 사뭇, 자, 매우 몹시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 몹시 침통한 어조로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요. 다운표.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요 했다. 등골이 오싹했다. 자, 이리때에 대한 공포, 놀라운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돼. 등골이 오싹했다. 이리의 이빨 자국?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라. 다음은 주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았다.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 하면서 끝나 소설이. 이 극적 반전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리에 대한 증오에서 확 바뀐다고 분위기가. 여기서 그래서 이리가 어떻게 변모해? 자, 한민족의 원시적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리가. 자, 한민족의 원시적 생명력. 굴복하지 않는, 자, 저항 정신이지.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이 있어. 굴복하지 않는 저항 정신이 있다.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 자, 요거는 만수 외삼촌의 내면이야. 만수 외삼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1번에 5번으로 간 녀석들이 있는데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이게 없어요. 논평이. 편집자적 논평이 없어요. 현대소설에도 태평천하 이런 데는 있어. 서술자의 논평 이런 게 있는데 서술자의 논평 자체가 아니라 만수 외삼촌의 생각이고 뒤에는 맞아. 함축적 결말이 인상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예요. 이리도, 이리까지도 이렇게.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인데 이제 외부 서술자, 나가 안 나오면 외부 서술자야. 이 경우는 내부 서술자야. 이야기 1, 2는. EBS는 이제 여기가 짧게 나와.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축소되어 있어. 뒷부분으로.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내부 서술자인데 지금 이 제시문만 놓고 봤을 때는 외부 서술자가 맞고 간접화법 맞죠? 다운표 안 나오죠? 다운표가 안 나오고 그냥 서술과 대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용 형식으로. 그리고 3인칭이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야. 지금 독자들에게 그 13번 문제 보기를 보면 13번 문제 보기를 보면 일본인은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잔인한 무력과 침략성을 상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리는 식민지 우리 민족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리의 반격은 생존을 위협하는 강압적인 침략자에 맞서는 식민지 민족의 생명력과 끊임없는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를 덧붙여서 해석을 한 거지. 그런데 소설만 놓고 보면 이리도 이리까지도 이러면서 함축적 결말로 끝냈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다 해서 1번을 답으로 해줘야 돼. 자, 외부 서술자가 간접화법을 통해 자, 주인과의 대화 나오죠. 간접화법이죠.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에다가 적어봐. 이리마저도 일본 놈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하는데 저거 이리마저도 일본 놈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하는데 하물며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야 어떠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리도 이리까지도 이게 이제 제목 이리도가 돼버린 거야.
이리까지도 자 이리마저도 일본 놈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하는데 하물며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야 어떠하겠느냐.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리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일본 놈에 대한 증오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리 때의 생존 의지를 일제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삶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리 때 정리해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저항 의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는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리에 대한 증오가 분명히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오죽했으면 자 이리 생명의 소중함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닌 셈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생명에 대한 본능이 동물에게도 있음을 깨닫는 거야. 마지막에 이리에게도 있었구나. 자 생명에 대한 본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인 이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으면서 자 이리는 결국 한민족의 원시적 생명력 이렇게 가버린다고 바뀌어. 그래서 한민족의 원시적 생명력과 저항정신 극적 반전이 분명히 있다. 제시문만으로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자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3인칭이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여기서 나는 만수 외삼촌 나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거는 신빙성은 있으되 신뢰성은 있으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3인칭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거야. 자 2번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끊어. 자 여기선 장면이 지금 크게는 2장면 정도예요. 줄거리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 그냥 일본 사람 찾으러 갔다가 이리한테 죽었음을 추측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권총을 발견했다. 이게 다야. 그래서 빠른 장면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의 긴장감은 있죠. 그냥 긴장감 그 자체. 즉 일본인의 죽음 그리고 막판의 극적 반전에 따른 긴장감 정도가 있는데 특히 일본인의 죽음 요게 긴장감을 준다. 높아지고 있다 X에 빠른 장면 전환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긴장감 있는 사건이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돼.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이게 틀렸죠. 자 인간과 동물의 대립이죠. 일본 놈과 이리의 대립이 되고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X를 해. 고조되는 게 아니고 갈등이 고조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긴장감을 주는 요소. 자 일본 놈이 죽음을 당했어. 4번 간결한 문체를 통해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사건의 진행 속도가 자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자 사건이 아주 빠른 게 아니라 심리도 있어. 자 만수 외삼촌의 심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액자 밖으로 나와서 자 벌써 중학교 때의 이야기다 이러면 이제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른데 이 장면 자체로는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른 게 아니야. 한 문장에서 자 30여 년 전의 일이다 이러면 한 문장이 30년을 건너뛸 수가 있어. 그런 경우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X. 심리까지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서술자의 논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풀어줘야 될지도 모르고 자 시점을 중시해서 외부 서술자 맞고 간접화법 맞고 나가 안 나오니까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번으로 답을 딱 골라줄 것. 12번 두 번째 문제도 좀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11, 14고 두 번째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기억을 잘 보면 주인은 무턱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리를 없애겠다고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일본인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어서 돌아오라. 또 이리 때가 속히 일본인 개객에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니은으로 갑니다. 그게 미친 사람 아니었느냐고. 글쎄 일껏 일러줬는데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자신의 거듭된 충고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서 화를 당한 일본인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선량한 얼굴로 돌아온 눈에 눈물까지 띄우면서 디귿입니다. 인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 나무라도 있어서 글이 올라가 있을 것만 같은 것이었다. 일본인 객이 이리떼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을 걸 안도하는 X. 안도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야. 만수의 삼촌의 심리는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살았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결정적으로 안도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 이렇게 봐줘야 돼. 3번 답. 리얼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만수의 삼촌이 품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짐작할 수 있죠. 자만의 웃음, 깔보는 태도, 부정적인 식이 있고. 자, 5번 별표 쳐놓고 마지막 문장. 인간의 생명을 해친 이에 대한 분노에서 일본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리의 이빨 자국을 보면서 일본 놈의 무자비한 폭력, 이리마저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대응해서 복수했다. 자, 이리 때의 생존 의지와 생명력을 느낀 거야. 이리 때의 원시적 생명력, 생존 의지를 느낀 거야. 그래서 그 12번에 5번도 별표 쳐두고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극적 반전 이게 있는 거. 자, 이 작품을 도와주는 건 13번 문제다. 이리도의 등장인물은 한국인, 몽고인,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물이 아닌 일본인과 짐승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 구조는 당시의 사회적 대립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은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 행하는 잔인한 무력과 침략성을 상징한다. 자, 거기서 4번 답을 끌어온다. 1번 갑니다. 고함은 끊임없는 저항의지 X. 이리 때가 속해 일본인 개개에 달려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함이야. 자, 그 내용으로 봐줘야 되겠고. 2번 자국, 잔인한 무력을 상징한다. X. 이리의 이빨 자국이죠. 요건 끊임없는 저항의지. 이렇게 봐줘야겠다. 끊임없는 저항의지로 봐준다. 3. 권총의 뒷면. 역시 이리 때의 저항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강조한다. 저항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강조한다. 4. 총소리.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본인이 이리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 총인데 강압적인 무력, 침략자가 사용한 강압적인 무력이 됩니다. 주인은 침략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설정된 인물이다. 침략성을 더욱 부각시키다 X하고, 주인이 이제 이리의 이빨 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리 때의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설명해주는 인물이다. 이리 때의 저항이 심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인물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2002 수능 화랑어 후에 그 36번에 출제된 형식이야. 적어도 2002 수능 36번 문제는 화랑어 후에, 그리고 2005년 6월 평가원 0506 평가원 50번 문제는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빼앗는 어휘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딘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자, 느낌이 들다, 생각이 일어나다, 의식이 회복되다. 그래서 1번으로 가서 거의 다 틀리는데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정신이 들어왔다. 정신 들게 했다. 느낌이 들었다. 의식,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불안한 느낌에 연거푸 뒤를 돌아보았지만, 자,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걸음을 빨리 해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창졸간에 검은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에 나를 덮쳤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거대한 체구가 뒤에 있었다.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선글라스 아래 드러난 얼굴은 아는 얼굴이었다. 오빠였다. 개발시네. 거의. 자, 오빠는 본디부터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방금 전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 아주 딴판으로, 여기서 사뭇 다른 모습, 아주 딴판으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도하는 마음과 얄미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자, 5번으로 가야 돼. 제시문에서는 매우 몹시, 마음에 사무치도록 매우 몹시 이런 뜻이고, 보기에서는 아주 딴판으로 웃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4번 답을 5번으로 딱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해설지까지 고려해서 복습을 좀 해준다. 이리도 요 부분은 여기까지 우선 질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그 EBS에서는 이제 요런 형태의 문제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요게 현재의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한두 문장 나와. 도입액자야.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얘기가 나오고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 중심 이야기는 액자 형태로 나와. 그 이청준의 줄 같은 소설도 매년 EBS에 실리는데 여기가 이제 참고로 적어도 따로 이청준의 줄이야. 구운몽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액자인데 요런 거 이제 입체구조, 입체구조를 입체적이라는 말을 만들어준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나가 서기자야, 서기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줄광대, 허노인과 허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이제 트럼펫 사나이를 만나서 이 사나이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여기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와. 그래서 허노인과 허운, 줄광대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게 액자라고 해서 딱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1인칭, 3인칭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혼자 공부하기에는. 1인칭, 3인칭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오상원의 유예야. 오상원의 유예도 우리가 시험을 봐서 문제를 푼 적이 있겠지만 이것도 3인칭으로 갔다 막 1인칭으로 갔다가 이래. 그러니까 1인칭 나가 나와야지 내부 서술자라고 해. 내부 서술자라고 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경우야. 그런데 이제 나가 안 나오고 제시문이 이쪽만 있으면 요거 이제 3인칭 시점의 소설이 되는 건데 요 제시문은 보통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배울 때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배울 때 전지적 서술자가 한 사람의 내면에만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 관찰해. 그게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요거는 여기 제시문만 놓고 보면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적어도 11번에 1번에다 요 제시문만 놓고 보면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주인이라든가 일본, 뭐 제시문이 일본 사람은 뭐 줄거리에서만 나오지만 이 주인, 몽고인 주인의 내면은 안 나와. 만수의 삼촌의 시각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가 있다고. 따라서 주인을 놓고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만수의 삼촌의 근데 내면이 나오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전지적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은 3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올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도. 예를 들어서 구보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전지적 서술자를 내세우는데 이 전지적 서술자는 오로지 구보의 내면에만 가 있어. 구보가 사내를 관찰하고 최군을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관찰, 추측이야. 요게 이제 그의 08 수능 47번 문제 가장 어려웠던 현대소설 문제도 마찬가지.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이때 민노인이 손자 성규를 며느리 송여사를 자 성규의 친구들을 그리고 구경꾼들을 관찰 추측하면서 이렇게 그림 문제로 나온 건 2007년 6월 평가원이고 그의 수능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한 번 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임철우라는 작가가 전지적 서술자를 내세워서 자 그는 찬우야. 찬우라는 그 사람이 어머니와 아내를 관찰하는 형태로 나오고
2010년 6월 평가원이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가능한데 이대로 대입하면 자 황순원이라는 작가가 자 만수의 삼촌의 내면까지 꿰뚫으니까 전지적 서술자인데 단 여기서 전지적 서술자는 만수의 삼촌의 내면에만 가 있다고. 그 사람이 몽고인 주인을 관찰 추측하는 형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론상 정리하는 거고 이론상 이 제시문을 놓고 보면 자 만수의 삼촌의 시각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야. 어쨌거나 11번에 1번 외부 서술자 나오고 나가 없으면 내 간접화법 나오고 그 다음에 3인칭이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함축적인 의미 숨겨진 의미는 13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입체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입체적이라는 말이 통용될 때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 액자 소설. 근데 지금 여기 제시문만 놓고 보면 액자인지 몰라. 그래서 따로 나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 설명을 해준 거고 입체적이라는 말은 사건의 병렬 배치. 그 다음에 액자 구조일 때 입체적이야. 액자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점의 이동, 입체적 인물. 자, 성격 변화가 있어야 돼. 인물의 성격 변화가 있어야 된다. 흥부전의 놀부 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시간의 역전이 있어야 돼. 시간의 역전. 평면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데 시간의 역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의 이동. 1인칭하고 3인칭하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서술자가 변하면서 입체적이 될 수 있고 오상원의 유예도 잘 읽어보면 나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그 이렇게 바뀐다고. 나하고 그가 3인칭 대명사, 나는 1인칭 대명사야.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니까 입체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5가지 경우 알아두고 이청준의 줄도 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줄. 그 다음에 유예. 그런데 액자로 안 보이고 딱 여기만 출제가 됐을 때 그래서 모든 답은 제시문 안에서 소설 자체를 봐야 된다고. 소설 자체만 여기 EBS가 아니라 여기 액자 안에 있는 것만 끌어와 버리면 이런 형태가 가능해져. 그래서 만수 외삼촌이 몽고인 주인을 관찰하는 형태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준다. 어쨌거나 3인칭 관찰자로 보든 그 다음에 제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든 11번 답은 1번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요게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